자, 우리 저번 주 이런 거 봤었잖아. 복수 한번 합시다, 복수. MZ세대 테스트 복수. 어딨냐? 자, 이제 한 200년 뒤쯤에 여러분 후손들은 내신 공부를 할 때 이걸 빈칸에 채워야 될 거야. 그러면서 꿍시렁 되겠죠.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 근데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거야, 이게. 그거예요, 그냥.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문화라는 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 개인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총체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 정주행하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은 백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절의 백정은 사람이 아니죠. 이게 문화인 거야. 근데 지금은 백정이라는 단어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는 시대가 됐죠. 이게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선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국가였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를 그때 맥락에서 봤어야죠. 왜? 우리 후손들이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교환학생을 오거나 놀러 오잖아. 같이 식당 놀러 가서 제일 기겁하고 놀라는 문화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메뉴 딱 정한다고 그러잖아.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 그 순간 외국 애들은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너를 모르고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질을 하잖아. 그래 놓고 인종차별 당했다고 하면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본인이 매너가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외국은 그 서버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러니까 서버들이 그냥 서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쫙 꿰고 있고 자기가 담당하는 자리도 있고 어떻게 서빙을 하면 여러분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싼 편이야. 음식값이. 여러분이 서양이나 뭐 유럽 아니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시켜보면 알겠지만 존나 비싸요, 진짜.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서비스 차지가 붙는데 그 서비스 차지가 뭐냐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외식이라는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존나 다 막 셀프 뭐 이런 거잖아. 맞잖아. 뭐 물은 셀프, 뭐 맨날 뭐 추가 반찬 셀프 이런 거잖아. 대신에 인건비를 싸게 만들어서 음식값 자체가 싼 거잖아.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그게 아니야. 서비스 차지가 붙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주문할 때 절대 부르면 안 돼. 절대 부르면 안 돼, 여러분. 배워. 오늘 하나 중요한 거 배워.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가서 주문을 할 때는 자, 평소에 이렇게 메뉴판 봤다가 자, 이렇게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내밀어. 아, 진짜 내밀고 저기 서버 쪽으로 이렇게 쭉 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봐. 눈이 마주쳐야 돼, 최대한. 나를 볼 수밖에 없게. 제발 봐줘. 이러면 와서 주문을 받아줘요. 진짜 이거야, 그냥. 무슨 얘기 알겠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냐면 쭉 오다가 내가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물 먹을래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말없이 물을 따로 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먹다가 쨍그라고 뭐를 놓치잖아. 예를 들면 뭐 숟가락 같은 거를 숟가락 걔는 아니게 뭐 포크 같은 걸 놓치잖아. 우리나라는 이모 해가지고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는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줘. 약간 그런 개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서버들도 프로페셔널함이 있는데 와가지고 헤이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좋게 서비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그러니까 막 주문 늦게 받아버리고 불친절하게 한 건데 그걸 씨발 우리 동양인이라고 이것들이 인종차별하네. 매너를 모르고 하니까 인종차별 아니야. 어디서든 예의범절이 없으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니? 나는 외국 가서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 있어. 존나 웃긴 게 내가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홍콩에서 얘기했니, 혹시? 홍콩 간 얘기? 홍콩에서 공항 라운지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시절에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긴 해. 내가 항상 그때는 편하게 다닌다고 크록스를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진짜 걔 병신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그 할머니 눈에. 그 할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샌드위치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샌드위치를 내 접시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는 던지는 게 예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백인 아저씨 오니까, 존나 인사하면서 이렇게 솔짝 놓더라고. 이거 씨발 인종차별이다. 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인종차별이 홍콩에서 동양인 할머니한테 당한 인종차별이야. 진짜. 모르겠어, 오히려 나는 서양 애들이든 뭐 흑형이든 흑누나든 인종차별 당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자체가 무서웠던 적은 있지. 왜냐하면 흑형은 좀 별로 안 무서워요. 흑형은 별로 안 무섭고, 흑누나들이 좀 무서워. 흑누나들은 일단 등치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해놓으면 엉덩이가 요만한 거야. 엉덩이가 요만해, 이제. 흑누나들은. 뭐 그런 느낌. 그만 얘기할게요. 재미없어 보이니까. 자, 문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의 총체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관습이야, 관습. 근데 관습을 모르잖아. 인종차별 당하는 거라니까. 관습을 모르잖아. 매너가 없어지는 거야. 관습을 모르잖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배우는 거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았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고전에서 읽어낼 것도 있고, 우리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옆에다 쓰고 외우고 이게 아니라니까. 자, 그럼 봐봐. 그냥 조선시대의 문화잖아. 뭐 했겠어? 조선시대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근간에 있는 철학, 이 당시의 종교 뭐였어요? 그게 유교잖아.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항상 뭐 얘기하는 거야? 충 아니면 효야. 뻔하다니까요. 그럼 충을 해야 되니까 뭐 했다고? 관직에 나가야 된다고. 그럼 관직에 나가려고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관직에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이 관료가 됐으면은 글 쓸 일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부도 얻었죠. 명예도 얻었죠. 권력도 얻었죠. 놀기 바쁜데 뭘 지금 글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 거냐? 주로 관료를 하다가 은퇴했거나, 뭐 귀양 갔거나, 뭐 맛이 갔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애당초 관료에 못 나가가지고 자연에서 계속 뭐 3수, 5수, 한 12수쯤 하고 있거나, 3년마다 과거를 쳤으니까 12수 했으면 이제 36년 동안 과거 시험 친 거지. 그럼 그 사람 뭐 하겠어? 그냥 자연 친화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부 있겠으나 거의 없고, 뭐 경기체가 정도 있겠지. 대부분은 얘 아님 얘야. 그러면 얘는 세속적 가치잖아. 여기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왜? 안 그러면 너무 인생이 괴롭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자연에 붙여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고전 작품을 바라본다면.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작년 학생들 기준으로는 제가 절대 안 시켰던 건데, 올해 학생 기준으로는, 잘 들어. 여러분이 예열, 웜업이 필요해요. 웜업. 이게 보기 정도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설계가 돼 있어요. 작살 날 수 있는. 따라서 보기는 그냥 웜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웜업을 하시든 보기를 보고 웜업을 하시든 웜업을 하세요. 근데 그래 봐야 저랑 수업 똑바로 들으면은 내가 왜 오늘 이 얘기하는지 알 거야. 자, 봐. 먼저 보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확장적 서술이라는 게 있대. 개념어 같아. 근데 확장적 서술이 뭐래?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거나, 야, 말이 존나 어렵지만 그냥 썰 푸는 거야. 썰 풀어. 내가 아까 썰 풀었잖아. 여러분 순간적으로 유럽 가서 식당 간 느낌 들었어요 혹시? 안 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군대 썰 되게 잘 푸는 사람이 오킹 군대 썰 존나 잘 풀어. 예를 들면 그 오킹 군대 썰 듣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군대 갔다 온 느낌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럼 봐봐. 어떻게 묘사를 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황 구절들을 반복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썰을 푸는데, 썰을 풀음으로써 내 감정 생각들을 전달하는 거잖아. 됐죠? 별거 없어. 그리고 이 작품의 경우 확장적 서술을 통해 과거 행복했던 서울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귀도 염원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희화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봐. 이거를 너무 보기에만 집착해버리면 틀린다니까. 보면 알겠지만 틀려요. 보기에만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웜업의 느낌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솔직히 뭐 확장적 소설 뭐 대단한 거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서울 얘기 왜 하냐고. 아휴, 그때는 좋았지.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휴, 지금 내가 뭐 병신인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알겠어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내가 어차피 얘기했던 그 유배.
그래서 유배하면 여러분 먹고 살아야 돼. 여기서는 구걸해서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일상과 관련된 거를 시어를 통해서 보여주겠지. 그런데 얘가 기양 와가지고 뭐 대단히 도움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박대했겠지. 그리고 밥값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마찰도 겪는데 야, 뭐 좋은 일 있다고 사람들한테 좋게 반응하겠냐고 나쁘게 반응하겠지. 또 어차피 이거는 보기를 보나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 어차피 읽어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뿐이고 다만 여러분이 한 2, 3등급에서도 문학이 되게 불안하다 그러면 보기 먼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학생들 기준으로는.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얼마든지. 근데 결국 그 보기를 보는 방법이나 관점도 오늘 제가 잡아드린 이 느낌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윗줄 쳐고 어디 잡아야 되는지를 또 질문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100분위를 한 97, 8 찍는 친구들도. 그래서 내일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보충 수업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드릴 거고 이게 3시간 수업 시간이 되게 작아요. 원래 나는 4시간씩 수업했어. 근데 올해 3시간 수업해. 힘들어. 왜? 벌써 주무시잖아. 아까 한 30분 지나면서부터 이제 한 2시간째 주무시고 막 그래요. 알겠어. 내가 참 수면제고 여러분 불면증 치료해줘서 참 행복하고 저는. 자, 내일 보충 시간에 자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주목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일단 맛보기로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얘는요. 그냥 한 6분 컷이에요. 아무리 정보량이 많아도. 왜? 전형적인 얘기를 할 거잖아. 전형적인 얘기.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아이돌이 나왔어. 아, 갑자기 존나 열광할 수도 있어. 근데 뻔하잖아. 아이돌 나오면. 뭐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길쭉하거나. 그 중에 개그키 있을 거고. 그 중에 랩하는 애 있을 거고. 메인 보컬 있을 거고. 춤 잘 추는 애 있을 거고. 비주얼 있을 거고. 아, 뻔하잖아. 아니야? 아니니? 아, 물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은 다를 수 있겠지. 근데 뻔해요.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문화라는 거는 왜? 우리가 공동체에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야, 내가 아이돌 데뷔한다고 생각해봐. 깜짝 놀라겠잖아.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기대할 게 나오는 거예요. 관습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 뿐이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품 정리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 문학을 해야지. 문학을. 뭘 자꾸 이상한 접근을 하려고 그래. 그 멍청한 짓을 좀 그만하시는 거야. 자, 봅시다. 그래서. 자, 할 일 없이 생애를 생각해 본 거야. 아, 씨발, 인생 어떡하지? 이거야. 예나 지금이나. 아, 고기라도 낚아볼까? 아, 배민 해볼까? 아, 쿠팡 플레스 해볼까? 아, 이거 택배 상차 한번 가봐야 되나? 야, 씨발, 너무 힘들다, 야. 에휴, 모르겠다, 야. 그냥, 씨발, 동양이나 하지 뭐. 강남역 가가지고 저기 앉아서 한 푼 줍쇼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기양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왜? 기양을 왔으니까 원래 이 사람 전공은 뭐야? 과거 시험 친 사람이야. 그럼 씨발 과거 시험 친 사람이 귀양 와가지고 농사를 짓겠니? 뭐 쿠팡 플렉스라 갔니? 힘도 없어. 오토바이도 못 타 이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할 거야? 동양이나 해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절에 예를 들면 망건 혹은 의복 같은 거는 요즘으로 치면 정장이야. 이 사람은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인데 이제 정장을 버린 거지. 그리고 명품 신발 다 작살난 거야 이제. 그래서 아휴,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디다 체크를 하는 거냐?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 거기에 대한 정서나 반응적인 부분들이 정보 가치 높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상황이나 반응들. 됐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굵은 글씨니까 체크해 본 거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보기를 봤다면 이게 다 뭐야? 일상적인 소재잖아. 생계를 위한 소재잖아. 밥값을 위한 소재잖아. 근데 정 능력이 없으니까 동냥하는 거야, 이제. 그지 된 거야, 그지. 직업이 뭡니까? 동냥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인사 꿈이로다. 봐봐. 이게 믿어지겠니? 너희가 이렇게 됐다면?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내가 강남 클럽에서 한 달에 막 1,000만 원 쓰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1,000원을 구걸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지. 그래서 엊그제는 나 진짜 존나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지가 된 거야. 이게 꿈인가? 꿈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현실 같지 않으니까. 왜?
아니,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명품 다 사고, 놀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나 동냥하고 있어. 아이, 꿈이겠지. 아이, 꿈이야. 꿈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깨고 보니까 어때? 야, 씨발, 오늘 운수가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인물은 귀양을 왔고, 유배를 왔고, 동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사람한테 운수 좋다면 어떤 게 운수가 좋을까? 자, 아주 운수가 좋다면 첫 번째 어디로 올 수 있겠어요? 서울 복귀가 되겠지. 맞죠? 그런데 현실적인 운수 좋은 뭐겠어? 야, 오늘 좀 동냥밥 좀 먹나? 이걸 거 아니야. 오늘 동냥 좀 잘 되나? 그럼 봐, 여러분. 자,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 몇 개 있지? 아, 서울 갔습니까? 혹시 서울 가서 가난한 집하고 넉넉한 집 찾고 있는 거 아니면 동냥하고 있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여러분. 딱 수준이 이거야. 딱 수준 이거라고. 니네 후손들은 개빡칠 거야. 왜 우리 조상들은 쿠쿠루 삥뽕 같은 말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그게 정답이라는 건지, 우리 선생님은 왜 여기다 삥뽕 넣으라고 하는 건지, 왜 나보고 삥뽕을 안 넣으면 틀렸다는 건지 개빡칠 거라고. 똑같은 거야. 너희가 지금 빡치는 거랑. 별거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 시절에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봐. 지금 내가 서울까지 상상도 못해. 왜? 통량하러 다니잖아. 뭔 서울을 복귀하겠어, 지금. 복귀를, 뭐, 대기를, 아, 씨발, 로또 맞았네. 로또 한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맞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씨, 오늘 5,000원 더 모아가지고 10,000원짜리 국밥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냐? 뻔하디 뻔하다고. 그러면서 갔더니 이것들이 나를 또 조롱하는 거야. 거지라고. 이 꼬맹이 새끼들이야. 아까 고1이 나 뒤통수를 이렇게 한 대 때리고 하더라고요. 재정, 너희 좀 깜짝 놀랐지. 요런 애들인가, 요런 애들. 왜? 얘네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뒤지게 나한테 맞을 줄 모르는 거지. 내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눈 감아 해놓고, 이제 선물 줄게 해놓고, 이제 아주 딱밤을 그냥 작살나게 때리려고 해요. 죄송해요. 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이러면서.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야, 씨발, 라임 잘 맞춘다, 야. 거의 거의 밤하늘의 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장안 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발음 불어. 자, 장안은 뭐냐면 중국의 수도였잖아. 우리는 예를 들면 미국의 서울 어디예요? 워싱턴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시절에 장안이라는 거는 수도의 대명사였을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갑자기 여길 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과거 해상하는 거죠. 과거 해상. 옛날에 그 누구지? 주호민 작가? 주호민 작가가 그 옛날에 군대 만화로 데뷔를 했어요. 거기에 주호민 작가가 뭘 써놨냐면, 그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면, 이렇게 경계를 서.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경계서에 한 2시간 동안 있어. 또 경계서, 내가 경계서다 굴 따먹은 얘기 안 해줬지. 나중에 해줄게. 뭐 재미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서 안 할 건데, 경계를 서다가 머릿속으로 막 휴가 가는 상상을 해. 그런 느낌이야. 얼마나 그지 같겠어, 진짜. 왜냐면 군대를 가서 경계를 썼잖아요. 왜 경계를 썼냐면 북한 애들 넘어오는지 보라는 거야. 조선족들 넘어오는지 보라는 거야. 중국에서 배 타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단 선임은 주무시고 나는 간부가 순찰로온지 보는 거야. 애를 들면 뭐 너무 진작에 받지 마. 제발 진작에 받지 마. 자, 옥호 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갔어요? 동대문 남대문으로 갔겠니? 아니면 여전히 회상이죠. 그러다가 에라 씨발 내 인생 병신인가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맨날 거울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웃는 것처럼 자기 비하를 하면 웃음 유발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 그럼 봐봐. 서울 얘기 왜 하냐? 그래. 아, 옛날에 좋았지. 갈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이 정도? 한편으로 뭐겠어요? 현실은 더 시궁창이 되겠지. 씨발 서울은 좋았는데. 나 지금 근데 귀양 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5,000원 구걸해서 내가 지금 국밥 사 먹으려는 게 맞냐 이게? 꿈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도. 계속 봐. 부끄러움이 언제 나니 동년말이 나오더나. 왜? 얘가 양반이었잖아. 그런데 비부, 종, 노비들, 사람 새끼도 아닌 애들한테 절하고 존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빠았겠어. 근데 한 푼 줍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차마 말이 안 나와. 나 왜? 나 귀족이었거든. 어디 내가 지금 저런 사람 새끼도 아닌 것들은 안 나와. 그 집 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내가 불쌍했나 봐. 그래서 보리 한 말 준 거야. 근데 봐.
마지못한 치사.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 거야. 약간 제정신 못 차린 거지. 왜? 아니, 이거라도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마지못했을까? 이 사람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동냥을 해. 나한테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마지못해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 그걸 생각해 보라고, 상상해 보라고, 이 사람의 입장을. 간단한 거죠. 뭐? 너무 현실이 괴롭고, 믿기질 않고, 이런 거라면, 그래, 뭐 이거라도 받아야지.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계속 볼게요.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어떻게, 씨발, 꿈이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계속.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주인 집에 결국 왔습니다. 이제 동냥해가지고. 그랬더니 저 주인이 뭐래? 어이구, 저 비용신 그러면서 비웃는 거야. 아이고,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을 하다 갔다 오셨어요? 라고 비웃는 거야. 아이고, 밥이나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나는 개빡친 거지. 밥도 먹기 싫어. 야, 동냥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냐? 평생이 처음이지. 아이고, 다시 못할 거다 이거 말면서. 잘 굶어 뒤져야지. 이거 못하겠다. 어떻게 하지? 야, 쿠팡 플러스 다시 나가볼까? 요즘 택배 상하차 뭐 거기 추노 많이 한다는데 가볼까? 뭐 이런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요? 별거 없다니까. 그런데 봐봐, 얼추 비슷하게 잡혀야 돼, 저랑. 얼추 비슷하게. 그리고 어디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내일 잡을게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독서에 치이다 보니까 문학에서 좀 여러분 눈높이 맞춰가지고 좀 더 구조 처리나 의미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일요일마다 정확하게 문학을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 해가지고 4주 정도 잡으면 잡혀요. 그 다음에 내일까지는 문학을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엄매랑 화작 선택을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EBS 안 풀리고 별의별 상태인 거지. 알겠어. 여러분. 내 진짜 많은 거 안 바랄게. 많은 걸 수도 있어. 존나 많은 걸 수도 있어. 하루에 3시간만 내줘. 복습하세요. 눈복습, 손복습. 응? 제발. 제발 좀. 이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년 통계는 95% 확률로 1, 2등급이야. 이쯤 얘기할게. 제발 좀 잘 따라와.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기 봤으니까 1번 선지. 맞죠? 논리죠? 논리니까 어떻게 돼? 아우, 이땐 좋았지. 라고 할 수 있죠. 2번 선지. 자, 그럼 봐봐. 그 서울 생활이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선제 하나하나가 OX가 아니라 선제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사고 흐름이.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그럼 결국에는 나는 행복했잖아. 보기 내용도 그렇지만 지문과도 엮어보시면 알겠지만. 3번 선지. 자, 봐봐. 그럼 왜 이걸 나열했을까? 서울 복기일까? 뭐 보기를 근거하자면 여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와 지문을 엮어보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봐. 정답 4번이죠. 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얘기를 한 건 내 눈앞에 보여서야 아니면 과거의 서울 장면이야. 과거의 서울 장면이죠. 그럼 이 과거의 서울 장면 어떤 기능을 하니? 잘 들어. 지금까지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움 때문에 서울 장면을 떠올린 거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에 다시 현실이 괴롭죠. 됐어? 즉 화자의 현재 상황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전달한다고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무슨 일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3번은 고치자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냐? 이거야. 첫 번째, 출제 의도 설계는 뭐냐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거는 과거 회상일 뿐이야. 또는 두 번째, 이 과거 회상이 결국 뭐다? 현실의 괴로움을 부각하고 있죠. 이거 잘못 읽은 애잖아. 보기 가지고만. 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나열했으니 눈앞에 보이듯이 표현했다는 보기 내용 그냥 엮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자꾸 의존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보기는 그냥 웜업에 쓰이는 연습 경기인 거지. 그걸 본게임이라고 착각하시면 작살나는 거야, 여기서. 맞잖아. 보기를 가지고 어떻게 푼 거야? 이걸 괜찮다고 한 애들은. 이런 얘기를 했겠지. 어딨냐? 이런 걸 연결했겠지. 이런 걸.
근데 이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지. 이 글 쓴 사람 의도가 이거예요? 지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얘기해서 현재 상황을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을까? 이 작가 의도가? 전혀 아니지. 작가 의도는 뭐야? 아휴, 글씨를 좋았는데. 지금은 더 빠았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이걸 읽어내라고 하지 뭘 자꾸 보기 갖고 연결지어가지고 OX냐고. 제발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 좀 그만해.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자, 그럼 봐봐.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했겠지. 대비는 좀 이따 확인하고 시간 많으면. 2번 선지. 꿈 갔어. 그런데 봐. 꿈속 공간에서 나 오늘 운수가 좋겠는데? 그러면 유배지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좀 동량 좀 되겠습니까? 니네 눈으로 확인을 해. 뭐 서울 갔어요 지금? 서울 가서 가난한 집 넉넉한 집 간 거야? 오늘 동량 좀 잘 되겠지지. 이해됐어?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자, 봐. 정확하게 이 연습 이 느낌이야. 1번 선지 봐. 일상 시험 맞죠? 2번 선지도 마찬가지. 동량이라도 하려고 밥값 하려는 거 맞죠? 우호적이야? 이미 사람들이 자기 비 꼬고 비아냥거리고 동네 애들 나 딱밤 때리고 다니는데 패버리고 싶겠죠. 진짜 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 끝. 됐죠? 4번 맞죠? 얼마나 봐봐.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봐. 3, 4번 딱 비교해봐. 남들이 나를 박대하자를 어떻게 우호적입니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마찰이 존재한다. 맞잖아. 연결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런 설계가 있는 거야. 설계가. 설계를 보려고 하시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설계도 없이 어떻게든 비벼서 풀려고 하는 건데 그 습관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굉장히 고달퍼져. 국어 공부다. 국어 공부하면 고달퍼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현우쌤도 그 얘기했다니까. 너희가 수학 1, 2, 3, 4만 풀면 성적이 오르니? 너희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면 성적이 오르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성적이 오르니? 인생이 바뀌니? 간단해. 못하는 거. 그런데 곧 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자, 내일 오세요. 그리고 출석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출결 체크할 거고 지금 내일은 한 반만 깔았기 때문에 보나마나 인원수가 꽉 찰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신청자 선착순에 따라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도 신청한 학생들만 정확하게 보충 영상을 주든 라이브를 주든 할 테니 제발 흘러가듯이 공부하지 말고 이 55일 좀 흘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흘리지 말자 우리 인생 정확하게 살자. 아까 여러분 제가 자꾸 막 날이 서 있게 막 화를 내는 이유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고 여러분. 내 인생 병신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 병신될 수 없으니까. 우리 연구실 병신될 수 없으니까 똑바로 하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화이팅. 여기까지만 하고 자 빨간 책 복습 좀 하라고 했습니다. 빨간 책. 내일 오시고 빨간 책 복습 하루 3시간씩. 알겠습니까? 했으면 원론서 회독수. 알겠습니까? 실전 연습 참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